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두 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한파는 이제 한풀 꺾였습니다만 여전히 좀 춥고 바람이 또 많이 붑니다. 네, 진짜 이렇게 바람이 불면요 걱정스러운 게 작은 불씨가 하나 생겨도 이렇게 버쩍 마른요 산이나 들로 불씨가 막 옮겨 다니면 대형 화재가 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를 조심하고 진짜 걱정해야 돼. 네, 안 그래도 지난주였죠. 네. 1월 15일에 아찔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강릉시 박월동의 한 단열재 공장이었는데요. 이 공장과 사무실을 포함해서 3개 동을 모두 태운 화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재 소식을 접하고 저희 제작진이 부인학회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도 막 연기가 보일 정도였고 그리고 교통도 통제되고 헬기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이날도 바람이 아주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대형 산불처럼 크게 번지지 않을까 아주 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화면을 담아왔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또 계속 이야기를 나누시죠. 바람이 많이 부네요. 네, 그러니 바람이 아주 애지간히 많이 불었었어야지. 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네요. 화재 현장이. 아이고, 다 탔네요, 까맣게. 아유, 그냥 홀랑 탔네. 지금도 주저앉았어요. 아유, 진짜 뼈대만 남고 뭐 써한 게 없네. 네. 안타깝네요. 진짜 저거를 어떻게 하고 저거를. 응? 1시간 만에. 아이고, 뭐 재산 피해도 어마어마하네. 뒤에 바로 산이 있어서 정말 큰 일이 날 뻔했네요. 예, 맞아요. 바람도 좀 불었어. 아이고. 아이고, 일부 번졌네. 예. 아이고, 막 탔어. 바람이 엄청 부네요. 그러니까요,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예. 그래도 참 다행히, 다행이에요, 예. 그죠? 아이고. 인명 피해는 없었네요. 진짜 학배제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돼, 진짜. 맞습니다. 아유, 세상 저리 시커멓게 탄 거를 보니 내 속도 같이 타.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액도 상당하다는데 정말 저거를 어떡하고 진짜. 네. 어떻게 돼? 그나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서 불행 중에 다행이기는 한데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저런 화재가 발생하거든요. 모두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재 조심하면서 이번 겨울 건강하게 잘 보내야겠습니다. 7번 국도 오늘도 출발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연극 얘기했었잖아요. 네. 속초 연극계, 그 대한민국 연극 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걸 비롯해서 다양한 상을 받은 그날에라는 작품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배우들의 좀 속 깊은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요, 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생각이요? 만약에 제가 무대에서 연기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하고 상상을 해봤는데 그런 상상하지 마세요. 아, 왜요? 연극하고 상희 씨하고 별로 안 맞습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뭔가 제 안에 잠재돼 있는 이 에너지가 엄청 폭발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내 생각에는요, 내가 뭐 네. 연극색에 대해 잘은 모르겠지만 네. 그게 보여지는 거는 좀 아름답고 예뻐 보이는지 몰라도 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연극판에서 살아남으려면요, 네. 열정이 없으면 객도 없대요. 그렇습니다. 무대 위에 선 그 아름다운 모습만 상상하는 게 아니라 열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죠. 네, 맞습니다. 연극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금 만나볼 주인공들. 네. 우리 배우들 사연이 또 참 많은 분들이에요. 네, 어떤 이야기들을 갖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속초를 넘어 대한민국 연극계에 큰 획을 긋고 있는 배우들. 까마다기는데 눈이 딱딱하고 누구나 짐작하듯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열정이 있기에 꿈은 현실이 되죠. 무대 위의 삶을 사랑하는 연극 배우들을 만나봅니다.
어째 이러니? 아버지. 대한민국 연극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 그날 그날에 시체가 있어요. 고향 흙을 쓰고 자겠다는 기다. 작년이죠. 속초에서 각 분야별로 10분씩 선정해서 속초 인물 수첩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두 분이 바로 제 옆에 계시는 두 분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속초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을 발굴 소개하고자 선보인 속초 인물 수첩. 이들이 빠질 수 없겠죠? 남호섭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남호섭 선생님께서는 또 극단의 대표시기도 하시잖아요. 네네. 본인이 배우로서 또는 이제 극단 대표로서 어떨 때 보람을 좀 많이 느끼시나요? 2018년도에 완전히 이제 시력을 상실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1급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 전과 후로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게 어떤 뭐 자랑 같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연극 안에서 이 지역 안에서는 천재로 불렸었어요. 전에는 내가 잘해, 나 잘해. 그래서 내가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의 어떤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어요. 근데 눈을 완전히 잃고 나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 없이는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크든 작든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 아니면 가끔 내가 연극 말고 다른 걸 했으면 어땠을까? 연극을 해서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아마 우리 선배님도 계시고 하지만 아마 전국에서 연극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런 후회는 하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걸 했으면 내가 더 잘했을 텐데. 장사를 하든 뭐 회사를 다니든 뭐든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했고 저 역시 그래 왔고요. 근데 지금은 후회라기보다는 어떤 무게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배우라고 하는 이 직업에 대해서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연기 천재, 대중의 평가도 스스로 생각해도 최고라 여겼던 시절. 하지만 큰 시련을 겪으며 배우 남호섭은 한층 성숙했습니다. 비록 세상의 빛은 잃었지만 내면의 불꽃은 더욱 타오르죠. 주인공 김노인의 아들 역을 맡으셨던 배우 윤국중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속초 연극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배우로 손꼽히는 윤국중 씨. 파리에 맞게 처리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습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통일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과 함께 네. 연기를 했는데 배울 점이 되게 많았겠어요. 예, 배울 점도 물론 되게 많았지만 여기 이제 지역에 계신 선배님들 보면은 다 이제 제가 어릴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 뵙던 분들. 그래서 기본 정말 이제 10년 이상 뵌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저희 친형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가깝게 지낸 선배님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연기자로서의 또 꿈이 있다면 조금 더 이제 제가 아직 젊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중심이 잡힌 배우가 되고 싶어요. 아,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연기를 할 수 있고 어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떤 모습인가 그걸 아직 찾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서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그날의 무대 제작하신 감독님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무대 디자이너로 그리고 배우로도 활약 중인 김일태 감독. 속초에서 나고 자란 그에겐 세상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은 재산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전 속초의 모습을 담은 여러 기록들인데요. 꼼꼼한 관찰력은 무대의 생동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날에라는 작품에 네네. 무대를 만드실 때 어떤 컨셉으로 제작을 하셨나요? 이게 이제 작년 12월 달 처음 출발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당시에 연출자님이 그 본인의 그 작품을 연출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겠다라는 것이 일단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연출님하고 상의됐던 것이 가급적이면 원작의
글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끔 해서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료 조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대본을 일단 많이 읽고. 그날의 작품과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그날의 작품이 그 우리 지역 그 출신이신 이반 선생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퇴임하시고 속초 예총 회장으로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작품을 저희가 이제 1983년도에 강원 연극제 때 한번 처음으로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한번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그때도 역시 무대를 만들었고 또 배역도 극중 인물이 이제 섭섭이라고 기관장 역할을 또 제가 직접 맡아서 공연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무대 예술상도 받게 됐는데요. 철저한 고증과 연출자의 의도 파악하기, 세트를 만들 때도 그 위에서 연기를 할 때도 허투루 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만날 주인공은 떠나있던 무대를 30여 년 만에 다시 오른 노래방 사장님, 배우 심오일 씨입니다. 제 옆에 계시는 분 또한 이 연극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배우들 중에 가장 선배시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심오일 선생님 모셨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무대에 서셨다고 들었는데 얼마 만이신가요? 예, 32년 만에 무대를 섰습니다. 다시 무대에 서 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배우들이 이제 리딩을 하거나 뭐 하는 것들도 옛날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는 맡으신 배역이 원래 연기를 하기로 한 배우가 있었다고 들었었습니다. 예. 갑자기 바뀌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88년도에는 이제 대한민국 연극제를 참여할 때는 만길 역으로 분을 했는데 어부일을 맡은 최문복이라고 하는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없음으로 인해 갖고 이제 연출 선생님이랑 의논해서 그분의 자리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많은 후배들이 지금 속초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전국에 아주 이름을 널리 떨치고 있습니다. 예. 보시고 있는 선배 입장에서 어떠세요? 여기서 인구도 적고 사실상 원주민도 얼마 없는 이곳에서 문화예술 쪽에 연극만큼은 강원도에서 어디서 내놓더라도 남부럽지 않게 지역의 선배, 지도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의 가르침 속에 후배들이 바깥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사실. 무대를 떠났던 원로 선배는 후배들의 열정에 감복해 빈자리를 묵묵히 메워주었습니다. 선배는 후배를 이끌고 후배는 선배를 마음 깊이 따르고 연극이란 공통 분모 아래 속초의 배우들은 그렇게 훨훨 날고 있습니다. 그들이 채운 무대는 앞으로도 더욱 멀리 항해할 겁니다. 와, 진짜로 네. 이 배우들이 하나하나 사연이 있네요. 그럼요. 나는 저래 심금을 울리는 진한 그 연기력이 어디서 나오나 이랬더니 그게 다 본인들이 살아가면서 그 몸소 느끼는 희노애락이 딱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연극이 나오는 모양이래요. 당연하죠. 네. 배우란 직업이 뭐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연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사연도 있고 무엇보다도 열정도 있고 그래야죠. 네. 무대 위에서 공연한다는 게 참 기쁜 일이긴 합니다만 아마 또 무대 바깥에선 약간 좀 생활고에 시달리시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좀 지치기도 하고 고된 작업이긴 합니다만 저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연극에 대한 열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지금의 속초 연극계가 이렇게 잘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한테 꿈이 한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속초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을 하고 난 뒤에 이 무대 연극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상설 무대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꿈이 이루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많이 소통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요즘 두세 명만 모여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가 주식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아유, 맞아요. 요새 그 사람들은요, 만났다고 하면, 예. 어느 아파트 청약률이 어떠됐더라, 어디가 집값이 제일 많이 떼더라. 예. 아유, 가는 곳마다 싹 다 이 얘기만 한다니요. 맞습니다. 네, 비규제 지역인 강원도의 집값 상승률이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합니다. 외부인 투자가 몰리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강원 지역의 부동산 과열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미드웨스트 부동산 대학원 이태광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 내 집값이 계속 뛰고 있잖아요. 네. 예. 뭐 당분간 계속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도 좀 한동안 좀 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뛸 거에 대한 그 근거를 우선 말씀드리면 임대차 3법에서 이+2라는 전세라는 그 제도가 거주라는 게 계속 늘어가지고 전세가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적으로 좋은 주택들을 계속 선호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선호한 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건설회사에서 새 아파트를 짓는데 그 가격을 좀 높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아파트들도 이제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좀 한동안은 좀 지속적으로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한동안이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십니까? 그건 모르죠. 뭐. 부동산 그 예측은 감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근래의 어떤 팩트를 봐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뿐입니다. 예. 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완전히 좀 문외한이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당연하겠죠. 뭐. 예, 정부가 저기 문외한이라는 왜 너무 그렇게 또 동의를 하시니까? 네. 저도 문외한이에요. 아니 전문가로 오셨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드는 의문이 예. 정부가 그렇게 20번이 넘는 대책을 냈는데도 네. 왜 부동산은 계속 오르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돈의 가치, 그 유동 자금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서민들이 모르는 경향인데 주택 보급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 예. 보급이 우리나라 100%가 넘었다고 옛날부터 얘기가 있는데 양적인 것보다 질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새 차를 차가 안 굴러서 차를 바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처럼 주택도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계속 올라가고 새 아파트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공가주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그 다음에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와 틀리게 1인 가구, 2인 가구가 올해 들어서 이제 작년에 60%를 좀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증가가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선진국에 우리가 딱 봤을 때는 75%, 80%까지 1인 가구, 2인 가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1인 가구, 2인 가구가 계속 증가할 거다. 그러면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내에서도 평수를 보면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커지다 보니까 생활 공간이 이제 좁았다는 걸 느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32평, 24평짜리 아파트에서 아들, 딸 해서 4식구가 살았는데 네. 아들하고 딸이 다 장가고 시집가고 대학 가고 해도 그 두 부부는 15평, 14평짜리로 다시 내려가지는 않아요. 네. 그냥 32평 계속 사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제 세대 분화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들은 이제 한동안은 좀 부족한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아파트 때문에 그 가격들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가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돈의 네. 각 지역별로 보면요. 네. 이게 집값들의 변동 수위 같은 게 굉장히 심한데 그런 동향도 좀 앓고 주세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인데 각자의 그 특성들이 있어요. 네. 그럼 춘천 같은 경우는 반수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수도권. 네, 왜냐면 전철이 들어가고 하니까. 네. 그리고 원주 같은 데는 기업 도시, 혁신 도시가 들어와 있어서 기업형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속초 같은 데는 관광객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관광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 또 강릉 같은 경우는 기업 도시와
도시와 그 다음에 관광 도시가 두 개 뭉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보면 그 투자가나 어떤 사람들이 그 속초 같은 데는 은퇴자들 이런 사람들이 좀 부동산 세컨하우스 이런 것들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또 춘천하고 강릉은 좀 그래도 투자가들이 좀 덜 들어온 상황이라다 보니까 좀 지역별로 그런 부동산 특성들이 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이 생길 때는 원주나 속초가 가격 변동이 좀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춘천이나 강릉 같은 가격 변동이 좀 덜하다. 이런 특성들이 도시별로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같은 도시 내에서도 뭐 그 새로운 택지지구나 아니면 구도심이라도 변화가 있듯이 네. 지역별로 개별성으로 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일명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수도권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광역시 그리고 결국에 이 강원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울 수도권이 규제 지역, 투기 지역으로 묶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 부산, 그 다음에 대전, 대구 이런 데들도 다 묶였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 대비 70%가 규제 지역으로 묶였어요. 네. 그리고 30%가 비규제 지역입니다. 근데 규제 지역으로 묶인 이유가 뭐냐면 집값이 2배, 3배 뛰었기 때문에 규제로 또 묶인 거거든요. 네. 우리 비규제 지역은 현재 보면 그 신규 아파트 선호도 때문에 한 2배 정도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구축 아파트는 지금 아직 안 올라온 상황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물감이 물들듯이 네. 좀 전체적으로 한 2배 정도는 다 지금 뛰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무서운 풍선 효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갭 투자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뭐 당연히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갭 투자라는 게 또 생겨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전세를 끼고 시세 차익을 노려서 막 투자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또 이제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에겐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예.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1주택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약 80% 되고요. 2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한 20% 돼요. 근데 요번에 이제 전세 가격이 막 그 폭등하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을 쫓아가다 보니까 레버리지 효과를 해서 내가 조금만 금액만 가져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갭 투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 한 10%가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20%에서 30%로 이제 10%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그만큼 또 10% 늘다 보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3법의 2+2의 그런 그 전세가 부족한 현상이 갭 투자까지 지금 양상을 하고 있던 현상들이 벌어져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주택은 또 모자르게 되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투기꾼을 잡겠다, 뭐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 정부에서는 좋은 뜻으로 하겠다 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부작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는 지금 현재의 팩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네, 예. 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수님은 어떤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정부에서 못 잡는 걸 저보고 어떻게 잡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난도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서민을 위해서 주택을 그 정책을 핀다 할 때 좀 네. 한두 가지 더 여러 가지 어떤 시범적인 효과도 한번 실험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게 바로 적용이 돼서 실질적인 효과가 반응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그런 실험적인 그런 정책도 한번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상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부족하는 바람에 집값이 폭등하고 이런 현상들을 예측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본 다음에 좀 그런 정책들을 좀 피고 그다음에 또 요즘 현실에 맞는 그 저금리 시대에 좀 정책을 좀 바꾸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관성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네.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측면에 생각할 때 조금 좀 더 심층적으로 좀 더 고민하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내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부동산 문제가 정말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시간에도 좀 모셔서 얘기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괜찮으시겠죠, 교수님?
아, 제가 시간이 없지만 7번 국토에 찾으니까 오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동산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드웨스트 부동산 대학원 이태광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2월에는 우리가 캐롤을 많이 듣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지난 12월에 뭐 그렇게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캐롤 하면 또 신나지 않습니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아. 그만할게요. 네. 굉장히 안 좋은 표정으로 저를 지그시 보고 있네요. 네. 자, 근데 요즘에는 요맘때는 또 들리는 노래가 좀 달라져요. 요맘때 많이 들리는 노래 상희 씨가 알까요? 그럼요, 알죠. 어떤 노래입니까? 빛나는 졸업장을 다신 와, 언니께 노래 진짜 못한다. 꽃다발을 하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합니다. 예? 잘 있거라 아우들아 정든 교시라. 그리고 여기서 네. 확 우울해져야 돼. 아, 울어야 돼요? 선상님 우리들은 물러갑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셋이 노래를 불렀는데 네. 그래도 제가 제일 잘 부르네요. 맞네요. 네, 맞아요. 기분은 별로 안 좋네요. 어찌됐건 우리가 좀 노래 연습해서 트리오로 뭐 7번 국도 주제가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불러봐도 괜찮지 않을까. 네, 우리 제작진이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예? 네. 자, 과거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옛날 TV 시간입니다. 졸업식 노래 듣고 아마 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그때 그 시절 우리들의 졸업식 풍경 준비했습니다. 아, 저거는 딱 봐도 초등학교. 그러니 네, 아유 애들이 시끌시끌하네 진짜. 저 때는 국민학교죠, 그러니까. 아이고 야 저 바지 입고 저 썰매를 트는 거 봐. 바지 다 구멍 나요? 그러니 아유 졸업식이다 졸업. 초등학교인데요, 저도.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네요. 뭐 아까 그 장난기가 없어졌네 진지하네. 제가 아까 불렀던 노래인데요? 아, 맞아요. 졸업장. 네. 진짜 뿌듯하지. 옛날 생각나네요, 그러게 진짜. 말이에요. 나 6학년 때 3반이었는데, 저. 난 4반이었는데. 저희 정선이네요. 아유 저때 야 요즘은 뭐 저거 핸드폰으로 찍을 텐데. 정근상, 아, 정근상이 뭔지 알아요, 상희 씨? 개근상인가요? 개근상보다 한 단계 밑에. 그렇지. 네. 몇 번만 결석해도 주는 상. 그렇죠. 맞아. 아이고 저 정선이는 내 쌍둥이. 내랑국주. 야 처음이었지요 강원도에서는. 와, 맞아요. 아이고 와. 세상 저래 언나들이 너무 화제였지. 네 명이 다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전국적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유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저리 악수도 하고. 영동 지역 중고등학교가 이번 어, 주에 요거 모두 고등학교 졸업식이네. 속초고등학교네요. 어유 졸업식이라고 저래 양복 그래도 따빼 입었어. 확실히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랑 좀 분위기가 다르네요. 우등상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래요. 그래도 확실히 분위기도 엄숙하네 네. 고등학생들이라. 어이구 감동중학교네. 일회 졸업식. 아 그러게. 한복을 입으셨는데요? 한복 입었네. 아 제일 중요한 날이라고. 그 96년도쯤에는 그런 거 하는 거 대표니까. 전교 회장 부회장들이 하는. 그렇죠, 맞아. 어머나, 애들 단체로 다 한복을 입었네. 어휴, 선생님까지도. 네. 맞아. 옛날엔 중요한 날엔 꼭 한복 차려 입었잖아요. 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 졸업식이. 꽃다발도 다 하나씩 받으셨어요. 강릉 중앙고등학교. 오, 이 동네 잔소. 여가 역사가 깊지. 아유, 저게 80년대니 다들 한 4, 50대 됐겠는데, 이제는. 그렇죠. 할머니도. 그럼요. 손자 졸업식이라고 한복을 차려 입고 꼭 와야지. 다들 멋쟁이시다. 여기는 어딜까요? 졸업식이라고 학생들 축하해주면서. 요즘에는 1월 달에도 졸업을 많이 한다고 맞아요. 해요. 저 옛날에만 있던 거 만드는 화환이에요. 네. 종이 화환. 저 때만 있었어. 그러니 저 때는 밀가루 막 던지고 진짜
아유, 모처럼 빼 입은 양복에다가 그 왜 밀가루뿐만 아니라 그 뭐래요? 그 계란도 갖다가 막 씌우고 내는 썼어. 강릉고등학교 졸업식이네요. 저거가 이사하기 전 같은데? 딱 보고 아십니까? 그럼 노암동에 있다가 이사를 했지. 다들 머리가 기네요. 저 당시 고등학생들은 조금 노안이 많았네요. 아니 모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이래서. 근데 저 때는 2월 말쯤에 졸업식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이제 1월에 많이 하고. 네, 요즘엔 1월에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비가 오나 아니, 봐요. 비가 오나? 아유 저런 날에 비 오면 애말라 저것도. 아그 어른이고야 다 빼입고 졸업식이라고 하는데 비가 와봐. 강일여자고등학교 한복 졸업식. 우와 진짜 지금 봐도 이쁘네. 아 진짜 격을 딱 느끼겠네 야 80년대에. 합창단인가? 저 노래 뭔가 뭉클해요. 맞아요. 들으면. 분위기 잘 타면 눈물 펑펑 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특히 여고에서는 눈물바다 되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 누가 하나가 툭 울었다 하면 도미노래요 그냥 찡찡 울고. 근데 보기 좋네 한복을 요래 갖춰 입으면. 엄마뽀 입고 온 그런 학생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나도 그랬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뭐 저 때문에 그러면 한복이 있었어. 그러니까요. 여기는 학사모 대학교. 학사모로 보니 대학교 졸업식이네. 사실 대학교 졸업식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 안 하는 걸로 유명한데 저 때는 맞아요. 학생들이 많았네요. 그럼요. 저렇게 넘겨주죠, 학사모. 졸업했다고. 맞아요. 그러니 맞아 저희 우리 여학생들은 다 블라우스를 이렇게 매고 이런 게 왜냐면 새까마면 거기다가 큰 블라우스에 이렇게 리본 매고 나도 리본 샀는데. 저도요. 저 때는 왜 이렇게 저렇게 차렷 자세하고 사진을 많이 찍었을까요? 여기도 대학 졸업식이네요. 그래. 속초인가? 아 속초네. 아 여학생들은 뭐 순내느라고야 모자를 많이 안 썼네. 저 화면은 보니까 한 90년대 한 중반은 넘은 것 같은데요? 96년. 이렇게 졸업식 풍경 보니까 하루빨리 좀 코로나가 사라져서 동창들 만나서 좀 얼굴 보면서 회포 풀고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기억 속에 묻혀진 작은 노래됐지만 우리들 좀 전에 나왔던 아가 내 친구 최영임이잖아. 아 진짜로요? 진짜로? 시내에서 온 매장하고 아나운서 됐어. 옛날에 강원 365 하셨던. 예부터 우리 민족은 명절이나 제사 때 그리고 뭐 큰 행사가 있을 때 이걸 먹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유 알지. 뭡니까? 당연히 문어. 어이. 자 힌트를 드리자면 이게 아삭아삭하고 바삭바삭하고 고소합니다. 네. 한과인가요? 띵동댕동 빙고. 둘이 짰어. 안 짰습니다. 안 짰어요. 한과고요. 뭐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주전부리 중에 하나죠. 네. 예, 뭐 지금도 뭐 많이 볼 수 있는 게 한과 아니겠습니까? 예. 아, 내가 사실 이 전통스러운 맛 이런 걸 참 좋아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굽하면 이거 자꾸 쪼 먹게 되고 이러는데 내가 오늘 한 발 늦었어. 예. 저도 한과는 명절 때마다 꼭 먹는데요. 근데 또 이제 아무리 배가 부르게 밥을 먹어도 네. 디저트를 안 먹으면 좀 서운하잖아요. 당연하죠. 이때 이 한과가 바삭바삭하고 또 달콤해서 한 번 먹으면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그렇습니다. 먹어야 돼요. 네, 상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우리 민족의 대표 디저트가 바로 한과인데 예전 방식 그대로 이 과지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네, 태백 조탄마을로 함께 가보시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날하면 가족끼리 모여서 떡국도 먹고 윷놀이도 하는 거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은 명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전통 주전부리죠.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이거 먹어보러 갈 건데요. 저와 함께 태백으로 가보실까요? 달콤한 주전부리를 찾아 도착한 이곳은 태백 조탄마을 과질 체험장. 어머니 안녕하세요. 열차도 먼저. 네. 주민들을 만나기 전 체온 측정은 필수죠.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엄청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지금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예, 과일 만들고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네. 한번 같이 가볼까요? 예. 이곳 주민들은 겨울철 농한기 때 모여 전통 한과인 과질을 만드는데요. 워낙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준비해야 합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몇 시부터 나와 계신 거예요? 저희 5시부터 나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5시부터요? 예. 그럼 매일 이렇게 출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하루는 10시부터 시작을 하고 하루는 5시부터 해요. 저는 이렇게 한과 만드는 장면을 처음 보는데 예. 이 과제 만드는 방법 저한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찹쌀과 콩을 이용해 만드는 전통 과질은 옛 방식 그대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빚는 만큼 맛에서부터 큰 차이가 나죠. 어머니, 제가 이 마을에 과질이 유명하다 그래서 왔는데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 과일을 만드는 지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어른들부터 우때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라서 아마 100년도 넘었어요. 그러면 시중에 한과가 정말 많이 판매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과질만의 특징 있을까요? 저희는 직접 농사를 지어서 콩을 농사를 지어서 네. 직접 생산을 해서 만드는 기고 우리 마을 특징이 잘 사라고 이걸 만들어 준 거래요. 자녀들이 결혼식을 할 때 잘 사라고 잘 불프게 해서 네. 납작하게 잘 말린 반죽을 기름에 튀기면 도톰하게 부풀어 오르듯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과질을 만들었던 주민들. 예나 지금이나 그 마음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머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경력이? 나는 한 10년 됐어요. 내도 어려서는 우리가 조금 크면은 옛날에는 이 기계도 없었어요. 네. 기계가 없으니까 쌀 담았다가 또 비들빵아 있잖아. 네. 비들빵아에다 찧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해가지고 옛날에 엄마가 그거를 이 솥에다가 이렇게 엉그레해가 쪄서 내가지고 치대고 이러는 거 구경하고 저를 여기 봐왔기 때문에 나중에도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해먹었어. 그냥 튀겨진 것도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저 한번 먹어봐도 돼요? 네, 하나 더 드셔보실래요? 네. 맛있지? 아삭아삭이 되게 맛있지? 바삭바삭하고 엄청 고소해요. 그렇지.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낸 뒤 그 위에 조청을 바르고 튀밥을 입혀주면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과질이 완성됩니다. 근데 어머님 저 지금 바르고 계신 거랑 저 뒤에 있는 거랑 색깔이 달라요. 왜 다르죠? 앞에 바른 거는 콩이고 뒤에 바른 건 쌀로 만든 거고 찹쌀로. 찹쌀로 만든 거? 예. 어머니 저 이거 완성된 거 한번 먹어봐도 돼요? 네, 하나 잡숴봤어요. 고맙습니다. 네. 간 만든 과질의 맛 어떨까요? 아까 것도 맛있었는데 이거는 달달하고 되게 고소해요. 진짜 고소해요. 이거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다. 아니 맛있는 거 먹었으면 뭐 일을 하든가 노래를 좀 부르든가 해주지 않냐. 제가 그러면 다른 거 뭐 도와드릴 건 없고 그냥 노래 한 곡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하나뿐인 내 사랑 둘도 없는 내 과즙 당신이 짱이랍니다. 부서졌어. 먹어. 전통의 맛과 정성이 가득 담긴 조탄마을 과질은
입소문을 타고 찾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주문량이 예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와, 지금 이렇게 과즙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게 다 배송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이 쌓여 있는 걸 보니까 주문량이 많은가 봐요. 아닙니다. 예년에 비해서 주문량은 없고요. 지금 이맘때는 거의 다 물량이 나가야 되는데 금년에는 주문량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꼭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카메라 한번 보시고 우리 과즙 많이 사랑해달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조탄마을에서 만든 전통 과자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일손이 없는 농한기, 전통 과질 덕분에 주민들은 웃을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옛 방식 그대로 만들어 바삭하고 달콤한 전통 과질. 기나긴 겨울밤, 주전부리로도 좋고요. 다가오는 설 명절, 귀한 분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이 부푸는 조탄마을 과즙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이 세상 아주 고소하고 그 꽃신 냄새가 여러 가지 풍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보는 내내 군침 돌아가지고 네. 좀 힘들었어요. 이 태백 조탄마을 주민 여러분이 12월부터 2월까지 그러니까 이제 농사가 한가한 농한기잖아요. 이때 예전 방식 그대로 과즙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아유, 나는 그냥 맛있다고 그냥 먹기 바빴지. 이렇게 맛있는 과질이 나오기까지 철에 손이 많이 가고 정성 들여야 된다는 것도 참 새삼 알게 됐네.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변함없이 사랑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시청자 여러분께 저도 오랫동안 변함없이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질 같은 남자죠. 자, 죄송하고요. 우리 민족의 전통 디저트인 과질,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또 설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전통 한과 과질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강원 영동 지역에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진짜 화재 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텐데 다들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우리 코로나도 조심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리고 거리두기 알죠?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네. 상희 씨는 어떤 걸 조심할 겁니까? 저는 요즘에 운동을 못 해가지고요. 비만 조심, 지방 조심해야겠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누님. 저는 왜요? 저를 조심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날씬합니다. 예. 정말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자 모두가 건강하게 일주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 국도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즐거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